지금부터 2022학년도 강원대학교 총학생회장단 후보 공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공개 토론회 진행을 맡은 2021학년도 강원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지환입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금일 진행 순서 안내와 몇 가지 공지사항을 전달합니다. 진행 순서는 1부 후보자 온라인 폼 질의응답 30분 후 10분의 쉬는 시간을 갖고 2부 코로나19로 인해 단절된 학내 분위기 개선점과 학생자치기구의 존속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후보자 자유발언 이후 후보자 참석자 간의 질의응답 각각 30분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부터 금주 월요일까지 받은 온라인 폼 질의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1부는 생략하고 바로 2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설명을 위해 후보자들의 발언 시간 동안 마스크를 잠시 탈의하고 진행하는 점 양해의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토론회의 모든 내용과 질의응답은 강원대학교 방송국 카메라로 촬영되며 강원대학교 방송국 유튜브에 업로드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로 후보의 코로나19로 인해 단절된 학내 분위기 개선점 주제의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모두가 꿈꾸는 대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강원대로.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강원대학교 제55대 총학생회 대로 후보단의 정후보 사회과학대학 부동산학부 1학번 김용신, 부후보 인문대학 국어국문학전공 18학번 이문용입니다. 금일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많은 학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공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 단절된 학내 분위기 개선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문화의 활성화 그리고 소통 구조의 개방화에 대한 개선 방향을 초점으로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 문화의 활성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라진 2년의 기간 동안 시끌벅적 다양한 소리로 가득했던 학교는 음소거가 되었고 계절마다의 색깔로 다채로웠던 캠퍼스는 무채색이 되어버렸습니다. 학과, 단과대학, 그리고 강원대학교 안에서의 소속감은 더더욱 사라졌고 이는 대폭 증가한 신입생 이탈률 그리고 학생 충원률 미달이라는 지표로 뼛속 깊이 실감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근간은 기초학문의 탐구 그리고 본인 전공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러나 대학은 학생사회 안에서의 교우관계, 선후배관계 그리고 대학을 다니는 청년만이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대학생활도 존재합니다. 이를 모두 합쳐 우리는 대학 문화라 부릅니다. 저희 대로보다는 이러한 대학 문화를 코로나19 이전으로 더 나아가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2022학년도는 코로나19 이전의 문화를 온전히 누려보지 못한 20학번 학우분들이 3학년이 되고 22학번이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 문화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강원대학교 전체 학우분들께서 직접 보고 즐기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통해 대학생활에 대한 로망과 현실의 교집합을 넓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필요한 권역별 문화행사를 토대로 공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광장과 하미석광장에만 치우쳐져 있는 메인 행사들을 모든 권역의 학우분들께서 동등하게 즐기시기에는 많은 제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학우가 같은 시간에 그리고 다양한 공간에서 대학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로망의 현실과 그리고 교집합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단과대학, 그리고 학과에 대한 소속감 20대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소속 인원들끼리의 공감대를 고취시키는 것도 역시 필요합니다. 스토리텔링, 말하는 대로라는 공약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강원대학교 내에서의 네트워크를 직접 느끼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학 문화의 활성화에 대한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통 구조의 개방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로는 코로나19로 인해 단절된 학내 분위기 개선을 위한 두 번째 방안으로 소통 구조의 개방화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단절된 학내 분위기는 대학생활 및 문화에 국한된 것이 아닌 소통의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학생사회의 단절 속 관심과 참여는 축소되어 다양한 담론이 부재했습니다. 대로는 보다 개방된 소통 구조를 확립하여 우리 대학이 당면한 1도1 국립대학, 다가오는 대면 수업의 정상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그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는 건강한 학생사회 재건의 기틀을 세우겠습니다. 먼저 1도1 국립대학 학생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대학을 상대로 학생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1도1 국립대학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대학의 3주체인 학생, 교원, 직원이 동등한 몫을 행사할 수 있는 균형적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1도1 국립대학 협의체에서 학생이 교직원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권리 보장을 실현하겠습니다. 현재 당면한 사안은 1도1 국립대학이지만 궁극적으로 향후 우리 대학의 주요 학사 운영 과정에 학생이 정당한 권익을 행사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생청원제도 도입으로 쌍방향적인 소통 구조를 실현하겠습니다. 질의 및 건의사항과 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되던 기존 소통 구조에 쌍방향적 소통 구조의 도입을 위해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청원의 기능을 더하겠습니다. 개선점이 요구되는 여러 사안에 대한 공론화와 문제의식 공유 등 건설적인 논의가 지속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근본적 소통의 구조 변화와 학생 권익의 증진을 통한 침체된 학생사회의 소통을 깨우고 건전한 학내 분위기 조성과 학생사회 활기를 되찾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주제, 코로나19로 인해 단절된 학내 분위기 개선점에 대한 대로의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대로 후보와 학우분들 간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새로운 질문자가 없다면 이전에 질문하셨던 분들도 재차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신 학우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마이크를 받으신 뒤 학과와 성함을 밝히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전환경 전공 1국번 김윤호입니다. 네, 먼저 자유 발언 잘 들었습니다. 소통 구조의 개방화에서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무래도 활동적인 학생회 혹은 자치기구의 학우분들이 학교에 많이 나오셔서 이제 학교와의 소통을 주로 하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할 경우에 일반 학우분들도 많이 나오실 텐데 이렇게 학생회 혹은 운영위원회 혹은 자치기구에서 주관해서 소통을 하는 구조뿐만 아니라 어떻게 일반 학우분들도 그 대학과 소통을 할 수 있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소통 구조의 개방화의 방안으로 그 학생 청원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학생 사회 안에서 그 공론화라는 것이 결국 학생 사회 담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지금 말씀하신 학생 사회 안에서 대학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 구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대학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내의 담론이 먼저 형성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좀 더 편의성이 보장되어 있는 형태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내년에는 보다 대면적인 움직임이 확대됨에 따라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학생회관을 나와서 학우 여러분께서 계신 캠퍼스의 다양한 공간들로 직접 찾아가는 학우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이 이루어지는 만큼 그 다양한 경험 속에서 생기는 고충들, 고민들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그 부분에 있어서 대학에 보다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학생회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구조에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또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학생 청원 제도를 통한 학생사회 안에서의 건전한 공론화를 통해 그것이 또 대학에 전달될 수 있는 지금 제가 알기로 예정되어 있으나 총장님과의 이제 간담회도 예정되어 있고, 그런 형태로 이제 대학과의 소통 구조가 협의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캠퍼스 밖으로 좀 더 개방된 형태로 진행될 수 있게 그런 소통 프로그램을 상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생명과학 전공 17학번 이성진이라고 합니다. 대학문화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강원대학교가 색깔을 잃었듯이 여러 군데에서 색깔을 잃은 원인은 코로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21학년도에 대학교의 색깔을 많이 잃어버린 이유는 거리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후보단께서 준비해주신 공약을 들어보면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종식됐다라는 가정하에 세우신 공약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실행이 됐고 저희보다 한 4개월 정도 먼저 시행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종식을 기대했던 것과 달리 좀 더 코로나가 널리 확산되고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또한 2022년도에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오히려 확산이 더 가속화된다면 거리두기가 재차 시행되거나 아니면 좀 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대로 후보단이 준비하신 방안점이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먼저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 재난 상황이나 코로나19 확산이 언제 어떻게 변화하고 또 악화될지는 저희 모두가 예상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번 공약 설명회 때 설명드렸던 것 같이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나 혹은 거리두기별 공약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학우 여러분들께서 편의를 도모받을 수 있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라고 약속드린 바 있는데요. 우선은 거리두기별 공약을 저희가 미리 설정을 해뒀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됨으로써 학우 여러분들께서 행사를 즐기시거나 학업을 진행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미리 설정한 거리두기별 공약에 맞춰서 다시 재차 진행할 예정이고요. 단계적 일상회복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저번에 공약 설명회 때 설명드린 것과 같이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에 맞춰서 대면 행사를 조금 더 안전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하에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학우분들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문방송학과 20학번 이희경입니다. 소통구조를 개방하신다고 하셨는데 학생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과 학생분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총학생회 차원에서 학생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당선이 되신다면 총학생회에서 일주일 국립대 등의 정보를 어떤 창구를 통해 소통하실지 궁금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정보 제공에 있어서 창구를 어떤 것들을 활용할 것이냐라는 질문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진행되는 정보 제공은 SNS 중심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정보가 주로 전달되고 카카오톡 공지방을 통해서도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대로는 내년에 좀 더 시대의 변화에 맞게 유튜브 채널을 새로 개선해서 카드 뉴스 중심의 정보 제공에서 동영상 형태로 이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학우 여러분께서 보다 편한 방식으로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이제 동영상을 확대해서 추가해서 정보 제공에 있어서 편의를 더할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학과 재학 중인 17학번 정유섭이라고 합니다. 네, 그동안 제가 여러 학생자치기구를 거쳐오면서 이제 현재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이제 학생자치기구의 행사나 그리고 소통에 관련하여 이제 학우분들의 직접적인 소통 그리고 참여를 이끌어오는 데 좀 많은 어려움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이제 대로 후보단이 학우분들의 직접적인 행사 참여나 아니면 소통의 참여를 끌어오는 조금 뭐 기존 학생자치기구와 다른 특이점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대면 행사 그리고 대면 소통의 부재가 좀 전체 학우분들의 관심도를 많이 저조시킨 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또한 학우분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자치기구 임원분들께서도 이를 대체하기 위한 온라인 행사의 기획과 그리고 전체 학우분들의 저조한 참여율이 좀 무기력함을 많이 강조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 저희 대로보다는 이를 학생 자치기구가 만들어가는 행사에 대한 참여에 있어서 비효과 마일리지를 조금 더 확대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비효과 마일리지를 통한 학생 장학금이나 혹은 학교에서 있어서 제공되는 정보들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대로보다는 최대한 자치기구 행사에 참여에 대한 비효과 마일리지를 확대할 생각이고요. 연장선으로 저희 학생 자치기구 임원분들께서도 행사를 진행하시거나 혹은 학교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비효과 마일리지를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해 볼 생각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어국문학 전공 17학번 최선태라고 합니다. 이번 소통 구조의 개방화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1학기 때 가장 뜨거웠던 문제로 일도일 국립대학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사에 있어서 학내 구성원인 학생의 의견이 무시된다거나 그런 자료들이 학생들한테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된 데 있어서 이런 것이 저는 학내 구성원의 의사결정권이 교수진 혹은 교직원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후보단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1도1 국립대학의 문제도 그렇고 이제 이전에 있었던 학사 운영 과정에 있어서 주된 결정에 있어서 학생의 의견이 전 과정에 있어서 이제 시작하는 초기 단계부터 반영되었다기보다 어느 정도 그 내용에 대해서 대학에서 구체화된 내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그런 일방적인 결정 구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이러한 일방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교직원 중심의 권위적인 구조의 학사 운영은 아무래도 대학에 있어서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교원과 직원 그리고 학생 간의 역할에 대한 차이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 구조적으로 기인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 담론이 형성되고 그 안에서 이제 충분한 논의가 오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상황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사회뿐만 아니라 대학사회 자체도 소통의 구조가 많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심화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학생사회 안에서도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이 개진되고 피력하는 데에서 어려움은 학생사회 안에서 담론이 많이 부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제가 경험하기에 1도1 국립대학이라는 이슈가 학생 커뮤니티 안에서 되게 뜨거운 감자로 화두가 되면서 그에 대한 뜨거운 논의는 있었으나 그 부분에 있어서 지속성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공론화되어야 되고 실제적인 추진 과정에 있어서 전 과정에 학생도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마련이 되고 그에 대한 정보 제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금 우리 대학의 존속에 관련된 중대한 기로에 있는 1도1 국립대학 이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그에 대한 결과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우리 대학이 앞으로 당면할 주요 학사 운영에 있어서 학생이 더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사실 이런 교내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좀 분노했던 것은 항상 언론을 통해서 접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일방적인 통보를 통해서 접하는 거였는데, 만약 당선이 되신다면 학생들이 좀 더 의견을 많이 개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일반 학우로서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건축공학과 1학번 김지현입니다. 당선이 되신다면 총학생 회장단이 돼서 여러 협의체 학생 대표로 선임되실 텐데 13,000명의 강원대학교 재학생 학우분들의 학생 대표로서 수많은 학생들의 의견이 있을 겁니다. 이 수많은 의견 속에서 지금 후보자는 어떠한 대표적인 자세를 취하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먼저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가 13,000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 학우를 대표하는 만큼 그 안에 다양한 목소리와 그에 대해서 대변해야 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 총학생회의 역할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학우 여러분의 이익이 되는 그런 관점에서 행동하고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우 여러분 전체에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겠지만, 학우 여러분 안에서도 의견이 다양화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좀 더 많은 의견에 편중되거나 더 힘이 실리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보다 우선적으로 주장하고 요구하고 관철하는 것이 총학생회를 준비하는 자세로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후보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자치기구 임원들은 특별한 학우가 아닙니다. 단순히 저희도 모든 전체 학우분들과 같은 강원대학교의 학우이고, 또 결국 저의 모교가 될 강원대학교가 우리 전체 학우 모든 분들의 모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우리 모든 전체 학우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저희가 약속드렸던 학생청원제도라는 걸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학우분들이 실시간으로 공감하실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사안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뤄서 학생분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또 학생 대표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꼬리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에서 공론화되는 얘기를 보면 사실 극소수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명만의 의견이 정말 13,000명 중에 한 단 10명만의 의견이 진짜 13,000명의 의견처럼 대두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아까 정 후보님이 말씀하신 과반수라던가 혹은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것인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익명 커뮤니티 안에서 다양하게 오가는 의견들 중에 지금 현재 구조도 그렇고 이제 공감수가 이제 10개 이상 되면은 이제 그 부분 그 내용이 이제 또 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이 되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공론화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13,000명의 의견을 이게 주된 의견이다라고 논의하는 데 있어서 명확히 기계적인 수치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일단 이 구조적인 부분부터 좀 더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명의 공간이 아니라 저희가 말씀드린 학생청원제처럼 이제 우리 학교 총학생회 홈페이지로 이제 보다 수면 위로 올라와서 강원대학교 학우가 공감하고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의 청원 게시판이나 뭐 기타 건의 게시판을 통해서 그 부분이 이제 공론화될 수 있게 수면 위로 올라오고, 또 그에 대한 저희가 그 공감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제 청와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국민 청원제와 동일하게 일정 수치를 정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론화할 수 있고 좀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까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학우분은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학과 김준경입니다.
소통 구조의 개방을 위해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서 조금 어려운 주제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뭐 1도1 공립대학을 예시로 든다면은 1도1 공립대학에 대해서 당선이 되신다면은 엄청난 연구와 논의 끝에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51대 49로 찬반이 갈린다면 어떤 식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할 것인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주된 학생 담론을 형성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견이 양분화됐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표성을 띠고 명확히 주장하고 요구하고 관철해야 되는 경우에는 주된 논의에 있어서 여론이 형성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이제 기반으로 의견이 주장되고 개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양분화가 되고 그것이 좀 더 첨예한 대립에 놓여 있다면 그 부분은 주장하기에 앞서서 그 학생사회 안에서 충분히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양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표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총학생회라면 그 논의에 있어서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될 수 있는 대화의 창구를 확대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보다 논의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제약이 되고 또 반대 입장에서 어떤 부분에서 제약이 되는지 좀 더 그런 생산적이고 좀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과 기회를 마련하고, 그 부분에서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보다 성숙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마련하는 것이 더 우선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꼬리 질문 하나 더 하고 싶은데요. 아까 지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생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뜨거운 감자로 자리 잡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화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해주신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이 학생사회의 큰 문제점 중 하나인데요. 1도1 공립대학 TF팀이라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발췌된 1도1 공립대학 대응 구성위원회가 있는 것은 두 분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TF팀이 가장 어려웠던 것은 TF팀이 출범을 하고 1도1 공립대학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1도1 공립대학에 관련해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추합하고 대항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달, 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1도1 공립대학 관련해서 학생 대표들이 1도1 공립대학 전략에 대한 영향가 있는 점이나 혹은 부족한 점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때 충분히 1도1 공립대학은 어느 정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학생들의 의견에서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양분화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는 대학 학사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만약에 두 분께서 당선이 되신다면은 1도1 공립대학이 학생 대표들이 분석을 했을 때 단점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학생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생각을 했을 때 1도1 공립대학은 우리 대학에 꼭 필요한 전략이고 필수적으로 이행이 되어야 하는 전략임에도 학생들의 의견이 만약에 반대로 더 쏠린다면은 두 분께서는 어떤 식으로 이것에 대해서 대처할 것입니까? 네,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가정에 대해서 저도 가정을 하나 깔고 가겠습니다. 우선 말씀해주신 대로 학생들이 1도1 공립대학이 그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반대 의견을 낸다는 가정은 학교 차원에서의 정보 제공이나 일반 학생 자치기구에서 1도1 공립대학에 대한 정보 제공의 양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과도 같은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보의 제공이 떨어지면 그만큼 학생들의 관심도는 떨어지고, 관심도가 떨어진다면 그만큼 지속성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도1 공립대학 학생협의체를 구성하는 것과 같이 학생 의석에 대한 정당한 의석을 요구하고 학생들이 진심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자리를 많이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반대 의견을 계속 낸다면 저희는 대표로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러한 정보의 제공을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학생들을 설득하고 또 이러한 방향성이 우리 학교의 올바른 방향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학우 여러분들께서 듣고 믿으실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인류학과 21학번 김준영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질문에서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변동될 시에
어떻게 대처를 하겠냐고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그 답변으로 공연 순서에 맞춰서 차례대로 진행을 시키고 대면 그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했는데 대면 그 방역 수칙은 원래 철저히 지키실 예정이었잖아요. 그리고 분명 그 과정에서 진행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학우분들의 의견도 많이 달라질 텐데 그럴 때 학우분들의 의견은 어떻게 합의를 보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이제 변화나 이제 그 추이를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될 수 있고 또 호전될 수 있고 또 그런 상황에 있어서 행사를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대응할 것이냐라는 질문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체제로 개편이 되었고 이제 이것이 3월 중에 이제 해소가 되면 또 그 이후에는 상황의 진척에 따라서 또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로 돌입이 될지 아니면은 이제 완전히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모두 알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행사를 준비하고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예기치 못한 변수도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때 새로운 방역 수칙과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다면 그 기준 안에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든 사업이든 가장 우선되어야 될 건 학우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권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기적으로 행사 진행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기적인 구분과 판단을 명확히 수치화할 수는 없겠지만 갑작스럽게 상황이 악화되는 확진자 수나 아니면은 다른 뭐 사망자나 그 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악영향이 증대되는 그런 상황일 것이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행사 진행에 앞서서 저희가 설문 형태를 통해서 해당 예정되어 있는 행사의 진행에 대한 학우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리한 진행이라면 적절한 상황과 시기를 염두해서 다시 재배치해서 진행을 하거나 다른 보다 안전한 프로그램으로 대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식품생명공학과 17학번 류영구입니다. 김지환 학우님의 질문 답변 중에서 익명 커뮤니티에서 형성되는 담론이 공론처럼 돌아다닌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대로 후보단은 학생자치기구가 이러한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익명성이라고 하면 사실 에브리타임이라는 창구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저희는 우선 에브리타임이라는 익명성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학우분들의 의견 역시 저는 들어봐야 할 가치가 있다,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된다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에브리타임 댓글이나 게시물을 저희가 읽고 반응하는 방식의 게시물을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익명성을 앞세워서 말하는 건 물론 상대방에 대한 허위적인 명예훼손이라든지 사실과 무관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익명성이 보장이 된다면 앞에서는 할 수 없었던 좀 진솔하고 담백한 질문이나 의견들을 많이 표출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 저희 대로보다는 정말 너무나 허위 사실이거나 명백하게 학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주된 여론이 아닌 의견들이 아니라면 저희는 그 익명성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학우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질문 드린 의도는 그 학생자치기구가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매개체로서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가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본 거라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의 정보 제공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우선
학생 대표이고 그리고 학생 대표 자치기구입니다. 저희는 익명성을 기준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저희 SNS나 유튜브 채널과 같은 신설된 창구를 통해서 하고 여러분들에게 사실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맞지 익명의 뒤에 숨어서 저희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정확하고 하고 여러분들께서 믿을 만한 정보를 익명성이 아닌 저희의 진실된 모습으로 하고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 익명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가 많은 학우분들한테 접근성이 좋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접근성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저희는 정확하고 그리고 믿을 만한 정보를 저희의 창구로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접근성을 높인다기보다는 조금 더 양질의 정보를 확실하게 전달해 드리는 게 조금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로 후보단의 학생 자치기구의 존속과 발전 방향 주제의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학생자치기구의 존속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에 대한 대로의 두 가지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익 실현의 울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회칙 제2목적 본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해 진취적 사상과 학문을 연구하고 학생들의 단결을 확고히 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자치기구는 학술 연구, 학생사회의 단결을 통한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대의 학생자치기구의 주된 활동은 대학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학 문화의 다채로운 발산의 기회를 확대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대의 학생자치기구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앞선 편익 중심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어 전반적인 활동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현재 학생자치기구는 코로나19의 제한된 환경 속에서 학생자치 활동을 힘겹게 이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로는 학생자치기구의 존속을 위한 비전으로 다음의 가치를 우선하겠습니다. 먼저 침체된 대학생활과 문화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권역별 문화행사를 통해 특정 구역 중심의 문화행사가 아닌 캠퍼스 곳곳에서 열리는 다채로운 문화의 장을 열어가겠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및 헌혈의 연계 사업을 통해 단순히 즐기는 문화에서 함께 공유하고 공익적 가치를 나눌 수 있는 문화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학우 여러분의 끼와 재능을 수놓아 각양각색으로 피어나는 캠퍼스로 재전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 권익을 우선하겠습니다. 2020년대 학생자치기구로서 대로는 편익과 권익의 균형을 되찾겠습니다. 학생권익위원회 개편을 통해 인권센터, 리걸클리닉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 인권증진 동아리 인지회와 연계하여 학우 여러분의 권익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대학생활 중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인권 문제, 임금 및 임대차 문제 등 법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법률 문제, 장애학생 시설 및 처우 등 장애학우와 학우의 여건 문제와 같이 대학생활 전반에 있어 가장 가깝고 보호되어야 할 권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인권센터와 연계한 상담 및 인권보호, 리거클리닉 센터와 연계한 법률 자문, 장애학생지원센터, 인재와 연계한 장애학생 권익 증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이 대학의 주체로서 만들어가는 강원대학교를 열어가겠습니다. 학생자치가 단순히 학생활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학생 권익과 편익의 증진을 통해 학생이 대학의 주체로서 대학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민주적인 학사 운영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자치기구가 자유로운 소통을 열어가고 우리 스스로 따뜻한 연대의 힘을 발휘하여 서로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주적인 목소리와 행동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다채로운 가치가 균형을 갖추고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캠퍼스의 외부적 구성과 내부적 기능을 모두 오픈 캠퍼스로 거듭날 것입니다.
대학생활의 동반자라는 주제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학우분들의 학생자치기구 관심도와 신뢰는 극명히 감소하였고 이에 비례하여 학생자치기구 임원들의 피로감과 무기력함은 증대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대면 행사 및 대면 소통의 부재가 전체 학우분들의 관심도를 저하했다는 점과 이를 대체할 온라인 행사를 기획하는 학생자치기구 임원과 그리고 전체 학우분들의 저조한 참여율이 자치기구 임원들의 무기력함을 증대시켰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일상으로 회복되고 있는 이 과도기적 시점에서 학생자치기구는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에 맞게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무너진 관심과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은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학생자치기구는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2019년 총장직선제, 2021년 1도1 국립대학과 같은 강원대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이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더 효과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학교가 나아가기 위해선 학우분들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자치기구입니다. 저를 포함한 학생자치기구 임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모두가 똑같은 강원대학교 학우입니다. 또한 저의 모교는 강원대학교입니다. 자치기구 임원들 그리고 전체 학우분들의 모교 역시 강원대학교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강원대학교를 위해서 뭉치고 소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학생자치기구와 전체 학우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직접 다가가야 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의견을 말해주세요가 아닌 당신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지금 들으러 가겠습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찾아가는 학우 간담회는 저희의 이러한 비전과 가장 걸맞는 공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광장에서만 진행했던 학우 간담회를 이제는 저희가 직접 발로 뛰며 모든 권역의 다양한 학우분들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찾아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도서관 자치위원회를 설립하여 학교의 가장 기본 공간인 도서관에서 학우분들의 윤택한 학업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가까이서 모든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은 공간에서 공존하는 학생자치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속과 발전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주제인 학생자치기구의 존속과 발전 방향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도 첫 번째 주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질문자가 없다면 이전에 질문하셨던 분들도 재차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실 학우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마이크를 받으신 뒤 학과와 성함을 밝히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이오전환경 전공 1국번 김연호입니다. 존속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학생자치기구는 학생자치기구로서 먼저 물론 일반 학우분들과 다르지 않은 분들이지만 먼저 끊기신 후에 여러 가지 대면 활동, 비대면 활동, 그리고 학생자치기구 활동, 그리고 참여해주시는 학우분들과의 소통을 통한 성취감, 그리고 학생자치기구를 하면서 느끼는 물론 재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자치기구가 학생자치기구 내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면 당선이 되셔서 제55대 총학생회로 당선이 되셔서 총학생회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학생에 대해서 갈등이 발생했을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했습니다. 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 활동에 있어서 앞서 말씀하신 성취와 즐거움, 보람도 학생자치기구 구성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학생자치기구 구성원 간의 관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갈등도 발생하기 마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갈등이 예상되는 그 구성원 간에 보다 솔직한 의견이 오고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사전에 이루어진다면 그런 갈등이 더 점화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건 앞서 말씀을 하신 대로 갈등이 발생했을 시에는
학생자치기구의 목적에 맞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학생자치기구에서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학생의 권익과 편익의 균형,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보다 증진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에 있어서 그러한 갈등 요소가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도달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에 있어서 정확히 어떤 갈등 구조인지는 알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구성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면 보다 좀 냉정할 수 있지만 구성원보다 그 목표에 맞춰서 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연과학대학 지질학과 16학번에 재학 중인 노대근이라고 합니다. 대로 후보단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로 후보단이 지향하는 학교에게 있어 학생이라는 주체와 학교에게 있어 학생자치기구라는 주체는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자치기구 임원은 특별한 학우가 아닙니다. 그냥 모두와 평등한 전체 학우, 그리고 강원대학교 학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학교 내에서의 학생분들은 당연히 학교 내에서 학업에 정진하고 또 대학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주체가 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자치기구는 이러한 학생들이 앞서 말했던 학업에 대한 정진 그리고 대학 문화를 즐기는 데 있어서 안전하고 또 여유롭고 양질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하는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같은 일반 전체 강원대학교 학우가 맞지만 학생자치기구 임원들은 그 학우분들이 모두가 즐기고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주체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사회학과 김준겸입니다. 그 두 분께서도 이제 학생자치기구를 너무 성실히 잘 해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질문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학생자치기구 아까 질문 주셨던 분과 똑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기회비용에 있어서 학생자치기구가 임원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학생자치기구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정페이죠, 학생자치기구. 돈도 받는 것도 없고 뭐 일정한 수당 받는 것도 없고 정말 청춘을 팔아서 열정으로 페이를 받고 있는 그리고 추억으로 그리고 임원들과 함께하는 뭐 소중한 추억 그리고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걸로 받아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후보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 너무나도 각박해져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학생자치기구가 기회비용을 점점 잃어가는 실정에 여기서 더 기름을 부은 거는 이제 익명 공론장의 등장으로 많은 학생자치기구 임원분들이 무분별한 혐오의 시대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근 몇 년간 이제 저희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제가 논문을 쓰면서 조사를 했는데 학생자치기구 임원은 그 사실이 익명 공론장에서 특정 학생자치기구나 학생자치기구 임원에 대한 비난 글이 올라왔을 때 사실과 관계없이 완전히 그 비난한다는 것 자체를 즐기는 그런 문화가 익명 공론장 속에 만연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학생자치기구 임원이 정말 그 잘못을 하지 않았냐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생자치기구 임원의 부모 욕을 하는 이 정도 수준이 지금 강원대학교 익명 공론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혐오의 시대 속에서 두 분께서 만약 당선이 된다면은 단순히 총학생회 임원뿐만 아니라 단과대학 학생회장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앙운영위원회 위원분들도 함께 이끌어가야 하는 상황이 놓여질 것입니다. 30명에서 보통 40명으로 꾸려지는 그 총학생회 임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회의체에 있는 위원분들도 함께 협력해 나가면서 챙겨줘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이 익명 공론장을 아까 어느 정도는 신경을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뭐 여론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참고를 할
그런 의향이 있으셨다고 들어가지고 이 현재 이 임명 공론장에서 학생자치기구를 무분별하게 비난하고 비난을 넘어서 언어로 폭력하고 굉장히 많이 조롱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 속에서 두 분께서는 어떤 식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할 것인지, 혹시 대처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의향이 없으시다면 이러한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정도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학생자치기구의 후보단으로 출마하신 분인 만큼 앞으로 이 임명공론장과 학생자치기구 간의 딜레마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또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지만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이 공론장 안에서 이제 비난이 이제 활개하는 그런 부정적인 문화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질문 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익명공론장이라는 것이 익명성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다 솔직한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고, 또 익명성을 무기로 특정 대상에 대한 이제 비난과 언어 폭력이 가까운 그런 부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의 대상이 이제 학생자치기구 그리고 학생자치기구의 구성원으로도 확대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에 대한 판단은 사실 뭐 뭐든지 순기능만이 존재하면 제일 좋겠지만 좀 그런 부분에서 특정 대상, 앞서 말씀드린 그 특정 대상과 특정 인물에 대한 그런 비난이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서 학생자치기구의 활동과 학생자치 활동에 좀 기여하고 있는, 또 참여하고 있는 그런 구성원들에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또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그런 문화 자체는 앞으로 우리 학생사회 안에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정 대상에 대한 비판은 존재하는 것이 더 건강한 사회로의 발전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특정 대상과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차별 또는 이제 비난으로 이어졌을 시에는 결국 우리가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전제되지 않은 것이고, 또 그것이 결국 우리 공동체나 우리 학생사회 안에서 또 다른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낳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특정 인물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제일 우선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익명성의 공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되는 것은 명확하나 그 공간 안에서의 저희가 대응에 있어서 직접적인 대응보다 저희는 대응에 있어서 그 익명 커뮤니티 안에서 대응이 아니라 지금 존재하고 있는 SNS나 이제 총학생 홈페이지 등 이제 수면 위에서 보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총학생에 대한 뭐 비판이나 비난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다, 또는 이제 보호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서 나오는 의견을 단순히 묵살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채널에서 내용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해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익명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비난이 확대되는 그런 문화는 개선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좀 인식을 제고하고 확대하는 데 있어서 총학생회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개선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명공론자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채널에서의 문의가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도 어쨌든 이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학생자치기구 임원을 힐난하는 그런 제보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학생자치기구는 사후 처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은 익명이건 실명이건 공론장에서 학생자치기구 임원에 대한 무분별한 폭력이나 힐난이 공존한다면은 이에 대해서 학생자치기구 임원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전에 미리 그것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서 이 학생자치기구 존속과 발전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학생자치기구 임원이 먼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환경을 구성하는 데 앞으로 수년이 걸리겠지만 그 단초를 만들어 보시면 정말 좋은 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정학 전공 19학번 김정아입니다. 먼저 후보단분들 자유 발언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앞선 학우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이랑은 조금 연관된 질문인데요. 저는 학생자치기구 활동을 경험해본 학우로서 학생자치기구 활동자의 입장으로 학생자치기구의 존속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입학한 19년도부터 20년도 그리고 21년도를 지나오면서 학생자치기구의 대표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단의 수는 점점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후보단이 없어서 비상대책위원회의 수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하다못해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존재하지 않는 학과들도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학생자치기구의 존속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이 문제점이 극심해지는 것에 대해 후보단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원인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떠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후보 출마 혹은 선거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가 공감하고 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학생자치기구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결국엔 자치기구의 신뢰나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봤던 학생자치기구가 정말 학우분들을 위해 명확히 일을 하고 신뢰를 줄 수 있었다면 학우분들께서는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대면 행사와 대면 소통의 부재가 굉장히 많이 커졌고 이를 통해서 학생자치기구의 역할이나 권한이 점점 줄어들면서 자치기구에 대한 관심도도 점점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조금 더 해결해보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비교과 마일리지에 대한 강화 그리고 학생자치기구가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의석에 대한 정당한 건의 그리고 권한들을 좀 확대해서 자치기구가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역할에 대한 그 크기나 책임감을 조금 더 명확히 제공하고 그것이 결국 관심도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계속해서 응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저도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건축공학과 1학번 김지환입니다. 말씀해주신 인권, 임금, 임대차 법적 문제, 장애하고 여건 등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상담 및 인권 보호, 법률 자문, 장애 학생 권익 증진 등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거죠. 사실 수십 년간 모든 학생자치기구는 항상 좋은 공약을 내세워왔고 그것이 사라지고 다시 생기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도서관자치위원회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도서관자치위원회가 한 15년 전에 생기면서 같이 그 도서관 사물함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 사물함을 총학생회에서 관리를 하다가 올해 이 도서관자치위원회도 없어졌고 사물함도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그 사물함 권한을 이전했는데 이런 수많은 과정 속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많은 공약들 중에 이런 공약들을 중점으로 내세우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앞서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약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기존에 과거에 있었던 공약이 다시 출현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도서관 자치위원회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도서관 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또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바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기존 총학생회에서 도서관 사물함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전담했었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2학기 때 다시 도서관으로 이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도서관자치위원회를 새로 이제 구성을 해서 출범하게 된다면 저희의 그 취지는 다시 도서관 사물함을 저희가 다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서 이제 새로운 도서관 자치위원회로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6월에 미래도서관이 새롭게 이제 신설이 되면 이제 학교에 이제 거점 도서관이 3개가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미래도서관, 그리고 별관도서관 이렇게 3개 정도 되는데
가장 많은 학우분들이 계시고 가장 오랜 시간 학우분들이 계신 공간이 또 도서관이고 또 거점 도서관이 3개가 되는 만큼 학우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생활과 대학생활에서 편의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도서관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거기서 저희가 어떤 형태로 학우 여러분께 다가가는 것이 보다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도서관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서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단순히 도서관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자치위원회와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구성해서 단순히 도서관이 학습의 공간뿐만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학술적인 문화, 그 다음에 프로그램들의 참여의 장으로 좀 더 기능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뭐 교내 스터디룸이나 그런 각종 소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또 논의의 장으로서 좀 더 기능적인 부분을 확대하고, 이런 부분에서 학우분들의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시험 기간 같은 특정 기간에 야간까지 이제 학우 여러분께서 학습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거기서 이제 심야 시간에도 같이 뭐 열람실을 관리 감독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더 밀접하게 학우 여러분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도서관 자치위원회로 구성할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기존 과거에 있었던 공약이지만 새롭게 개편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도서관 자치위원회와 같이 굉장히 좋은 사업들을 많이 준비하고 또 만약에 내년에 당선이 되신다면 이행하실 텐데, 사실 학생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은 그리고 참여도가 높은 사업들은 이벤트성 행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재밌는 우리 학교 행사인 대동제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야식마차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학생들의 관심을 많이 이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반해서 말씀하신 도서관 자치위원회나 여러 유익한 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학업적인 부분과 아니면 공익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사업들은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해주셨던 대학 문화, 이벤트성, 일회성 행사들의 참여율은 매우 높으나 도서관 자치위원회나 혹은 도서관 학술적인 부분에서의 행사의 참여도는 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선거를 준비하면서 도서관 사서 선생님과 미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도서관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홍보에 대한 부족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정 후보가 얘기했던 도서관 자치위원회의 역할 중에 하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도 있지만 학우 여러분께서 이게 얼마나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행사인지 홍보를 하는 역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와 별개로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행사의 참여도가 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 참여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었습니다. 도서관 행사, 5월달에 진행했던 도서관 행사는 1000명 이상이 참여를 했었고요. 사실상 이게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어떤 학우분들이 참여하는지를 알 수 없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도서관에 다니시는 학생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관심도는 많이 낮아지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맞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를 좀 더 알리고 여기서 얼마나 많은 학우분들께서 참여하셨고 이 유익한 정보들을 받아가셨는지에 대한 홍보 역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과 같이 자치위원회나 자치기구가 이러한 행사들의 참여도나 혹은 어떤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는지 학우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너무 좋은 답변 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많은 그리고 좋은 공약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에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홍보도 정말 잘 돼서 내년에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하시는 사업들이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 학우분들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상문화학과 17학번 한윤옥입니다. 이전에 나왔던 질문과 비슷한 하지만 조금은 결이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학생 자치기구의 존속은 미래가 불투명하고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학생 자치기구에 대한 신뢰와 관심도 하락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가장 큰 원인은 점점 증대되는 개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문화예술대학은 올해로 3년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대학 소속 학과 중 절반 이상이 이번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비단 문예대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것만 잘하면 되지, 학생회를 하는 것은 손해, 잘해야 본전이고 해봤자 얻는 것도 없다는 의견들이 학생들 사이에 팽배하고, 이런 개인주의적 사상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만연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학생 자치기구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학생 자치기구가 학우들을 위해 봉사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누군가에게 속물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자치기구 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있지만 이는 전체에 해당 사항도 아니고, 회비 중 학생자치기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 업무 추진비의 범위도 점점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후보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신뢰와 관심도가 떨어지고 또 이제 개인주의가 확대되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자치기구 활동에 대해서 제약도 있고 참여도 떨어지고 관심도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생자치기구의 존속에 대한 부분도 불투명한 것이 현재 실정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급부가 주어지기 어려운 것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봉사적인 개념에서, 봉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자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더 상황이 악화되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 학생자치기구는 사라질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학생자치기구가 현재까지 존재해온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존재해야 하는 데도 있어도 그렇고 명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존속될 수 있기 위한 그런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래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부분은 이런 학생자치기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적인 부분에서의 개선, 그리고 학생자치기구에 참여하는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좀 금전적인 혜택이 아니더라도 좀 다른 활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혜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저희가 판단한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개선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겠지만 저희는 크게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 우리 대학이 이번에 일반 재정대학으로 선정되면서 2022년부터 2024년 동안 이제 대학 혁신 잘 예산안을 내년 3월에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학생자치기구 활동하는 공간에 대한 공간적인 개선을 위한 그런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대학과 논의해서 그런 공간적인 부분부터 개선을 해서 시설적인 부분을 먼저 보수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생자치기구 활동에 있어서 비교과 마일리지도 보다 더 확대돼서 부여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개진할 예정이고, 또한 이 학생자치기구 활동이 단순히 우리들끼리 만들고 우리들끼리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이제 특정 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에서 이 행사에 참여하는 학우에게도 비교과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학생자치기구만이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도 인정하고 대학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더 확대하게 된다면 학생자치기구에서 하는 활동들도 보다 인식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확대해서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교육과정이 개편될 때 저희가 앞서 공약으로 내걸었었던 내가 만드는 교양 수업도 그렇고 자치기구나 동아리에서 또는 그렇게 이제 특정된 그 학생 공동체 안에서 수업을 구상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수업으로도 좀 더 확대된다면 학생자치기구에 참여하는 데 흥미나 또한 관심도 또한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여건은 오랫동안 수건된 그런 문제인 만큼 이런 구조적인 변화와 실질적인 혜택의 확대로 점진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도고동문학 전공 18학번 김우석입니다. 저는 이제 질문과 자문을 함께 구하고 싶은데요. 아까 김준경 학우님 질문 중에 학생에는 열정페이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헌신에 대한 노력과 인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생의 공동체 안에서의 인정이 아닌 모든 강원대학교 학생들에게 학생의 노력과 헌신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학생회가 학생에게 인정받는 구조가 되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자연스레 학생회의 존속에 대한 문제는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회에게 그들의 노력과 헌신을 학생회 공동체 밖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인정받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우분들께서 학생자치기구의 노력과 헌신을 알고 인지하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변화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생자치기구의 노력과 헌신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이나 그런 문제들이 변화하거나 혹은 개선되거나 하는 눈에 보이는 혹은 직접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야 인정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커뮤니티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소통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학생 구조에 대한, 그리고 학교 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개선을 가장 먼저 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내세운 많은 공약들이 결국에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하는 공약들이고, 학우분들께서 이러한 변화나 개선점을 인지하실 수 있게끔 만드는 공약들을 세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력과 헌신이 인정을 받게 되면 결국 이 말인즉슨 변화를 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학생자치기구의 존속 역시 조금이나마 해결될 거라고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 저희 대로보다는 학생분들께서 저희가 해오는 모든 많은 활동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이익이 되고 또 그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직접 느낄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할 생각입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정치외교학과 19학번 전예진입니다. 저는 학우간담회와 관련돼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미래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우간담회를 찾아가는 학우간담회를 통해 번역별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위치를 다양화하는 것만으로 실질적인 학우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혹여 이런 확대에도 학우들의 참여도가 저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진행되는 학우간담회 어떠한 차별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학우간담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전에 코로나 이전 진행됐던 미래광장에서 이제 월 단위로 진행했던 학우들과의 미팅과 다른 점은 우선 크게 두 가지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공간적인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미래광장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정문권역이나 동문권역에 있는 학우분들에게는 접근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분배를 통해서 공간적인 접근성을 좀 더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공간적인 배분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해도 참여가 저조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공간적인 차별화도 있지만 이제 학우간담회의 대상에 대한 차별화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학우분들, 전체 학우분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특정 예를 들어서 동아리거나 아니면 또 다른 학생자치기구라거나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부분 그 시기를 명확히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특정 시기에는 전체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학우간담회를 이제 특정 학생회나 동아리나 이제 다른 학생 단체와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자리로 구성을 하게 된다면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전해 들을 수 있는 그런 학우간담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식물자원과학 전공 17학번 이준희입니다. 저는 이제 가장 현실적인 것을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우들의 자치기구에 대한 신뢰와 관심이 줄었다고, 자치기구 존속 위기가 생기셨다고 하셨는데, 학우들의 자치기구 관심 여부는 현실적으로 행사의 질이 결정을 하고, 이 행사의 질은 금전적인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단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회비 납부율 저하 그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여쭈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이 학생회비 납부율의 저하에 대한 판단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코로나 이전에 비해 지금 학생회비 수입이 절반 이상으로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학생회비 납부율이 저하되면서 제한된 예산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도 분명히 제약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좀 그런 부분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다양화도 중요하지만 학우 여러분께서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의 개편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제로 기획하고 이제 시행하는 것은 해당 자치기구의 자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저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좀 보편적인 틀에서 본다면 학우 여러분의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무래도 참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학생회비 납부율 확대되기 위해선 학생 자치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양한 이벤트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많은 사업들 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외에도 학생 자치기구 구성원들이 이제 학생의 의견을 대변해서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꿔나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직접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권익적인 부분에서의 기능과 권한도 확대되어야 그래야 학우분들도 단순히 이제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고 이제 상품 주고 뭐 이런 걸 진행하는 게 학생자치기구라는 그런 제한된 인식이 아니라 우리 학교에 이런 변화에 있어서 이런 사안에 있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러한 변화로 만들어 올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학생자치기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야 진짜 내 대학 생활에서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니까 아무래도 그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서 그 부분이 좀 더 납부율에 대한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학사 운영 과정에 있어서 학생자치기구 의견이 더 적극 반영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도 좀 기능적인 변화가 따라 주어야 아무래도 학생자치기구의 활동과 무게가 더 힘이 실리고 그것이 또 관심과 그에 대한 또 참여가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공지사항 전파 후 공개 토론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 월요일, 16일 화요일 양일간 진행되는 2022학년도 강원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선거에서 학우분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표는 16일 화요일 19시에 실사구시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학년도 강원대학교 총학생회장단 대로 후보단의 공개 토론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모두가 꿈꾸는 대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강원대로 금일 공개 토론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공개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